수익률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정도 한산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합해서 20조 안팎의 제한된 거래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 후반에 이벤트 있어서 오늘 장에서 또 힌트는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끼인 주간이기 때문에 경제지표도 일단은 좀 소강 국면인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 간밤에 미증시는 혼조 양상으로 마감이 됐는데 어떻게 좀 출발하고 있는지 흐름 보겠습니다. 김윤아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지난 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됐는데 은행을 향한 우려감이 더 짙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를 주도했었던 엔비디아가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장중에 3% 가까이 되는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구간 0.29%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50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8포인트가량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약한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0.29%가량 하락 출발하면서 89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890포인트 선 지지해줄지 여부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심리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51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456억 원 팔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이 484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에서도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보다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고 있는 물량이 더 크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32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407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확연하게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는 하락하고 있는 섹터가 훨씬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가장 큰 폭으로 밀려나는 섹터 보시면 경기 민감주들이 대체적으로 올라와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섬유 의복 섹터가 1.05% 하락하고 있고요. 그 밖에 종이 목재 섹터에서도 0.58%가량의 하락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운수 창고 섹터 0.7%가량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수 장비 그리고 철강 금속 섹터도 0.6%에서 0.7%대까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수 장비, 화학 그리고 증권 모두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보험 섹터는 강합니다. 보험 섹터 0.5%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요. 의료정밀 섹터가 0.49%가량 오르고 있는데 의료정밀 섹터 내에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오늘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SD 바이오센서 2%대 강세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계 섹터가 0.12%로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섹터 그리고 음식료품 섹터도 0.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소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투자 심리 약화가 됐고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고평가 논란이 지속이 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러한 여파가 국내 증시에까지 도달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모두 다 0.15%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 넘게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셀업체들을 향한 투자 심리도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0.93%, 삼성 SDI가 1.51%, LG화학이 1.4%대로 약세 흐름 기록하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주들도 오늘 투자 심리가 밀려나면서 포스코홀딩스가 0.89% 하락한 55만 5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마찬가지로 0.57% 하락하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성차 기업들 그리고 완성차뿐만 아니라
완성차 부품 관련 종목들까지도 일제히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또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되면서 1% 안팎의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시면 엔터주들이 선방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2.99%로 3% 가까이 되는 상승률 나타내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13만 4,5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1.83% 오르는 중입니다. 11만 1,000원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에서도 2차전지 종목들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밀려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큰 폭으로 밀려납니다. 에코프로 BM 2.81% 하락한 32만 8,0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LNF도 1.42% 하락한 20만 9,000원, 그리고 포스코 DX의 경우에도 2.91% 하락한 33,4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만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0.75%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가는 가운데 HLB는 0.17%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0.28% 밀려나면서 약보합권 내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7만 3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반도체 종목들 오늘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불안정합니다. HPSP가 0.31% 하락한 32,200원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리노공업의 경우에도 0.43% 하락한 16만 2,4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장 약보합권입니다. 양시장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 보자면은요, 오늘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이 1,300여 개가 넘습니다. 상승 종목은 880개 정도 현재 집계되고 있고요. 그러면 시장 대비 강한 쪽은 어떤 쪽이냐? 제약바이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CDMO 쪽, 위탁 생산하는 대형주들도 좋기는 한데, 나눠서 보자면은 진단 키트 쪽 코로나 관련주들 다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방금 전에 9시 되면서 감염병 등급을 2단계에서 4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속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거의 독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국내에서는 코로나 등급이 하향 조정됐는데 최근 들어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피롤라라는 헤드라인을 좀 보실 겁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면서 경고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 일단 진단키트 쪽으로 맥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제 급등을 했던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종목, 의료 AI 쪽 계속해서 좋고요. 맥신이냐, 초전도체냐, 이제 신소재와 관련해서는 계속 짧은 매매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맥신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더 탄력적입니다. 로봇 몇몇도 시세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오늘 특징 중 어떤 쪽부터 볼까요? 김민아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음식료품 섹터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물 이쪽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오염수를 배출한다는 소식이 떠들썩하게 시장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오염수 때문에 주변국들의 반발도 상당히 강하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홍콩 장관은 일본의 오염수 배출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 이 수입 통제를 즉각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쪽으로 반사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풀이도 많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또 우리나라 상황을 또 과거와 비교를 해서 봤을 때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나타난 이후부터 일본에서 이런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원전 사고 이후에 4년 만에 일본의 어패류 수입이 67%가량 뚝 떨어진 바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일본 어패류 수입이 다시 감소세로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오염수 방류가 본격화될 경우에는 불안 심리로 수산물 소비가 더 악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풀이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수산물 소비가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이슈들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파악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분석상으로는 이것이 딱 수혜주다라고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주가 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 가운데 일단은 시세는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수산주는 오르고 소금주는 급락입니다. 그러면 최훈재 전문가님, 어제 동반에서 올랐던 이 두 개의 종목군이 오늘은 상당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엇갈리는데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수산주는 뭐 미리 쌓아놓는 건가요? 사고서? 그러니까요. 지금 그 일단 말이 급등을 하고 좀 안 된다고 있는데. 생각하고 네. 육계 쪽의 강세는 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뭐 소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일시적으로 저는 그냥 저번에랑 같은 이유로 상승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뭐 바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저는 이제 뉴스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일본에서 이제 방류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저는 재료의 소멸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뭐 너무 이거에 대해서 휩쓸려서 뭐 저는 대응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급등을 하고 있는 수산주라든지 소금주라든지 전체적으로 테마주의 논리로 짧게만 대응을 하고 지금은 재료 노출이 됐으니 그렇죠. 빠져나오자. 네, 맞습니다. 라는 네. 시각이시고요. 그러면 육계 쪽은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도 있다. 대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쪽은 그럼 좀 다르게 보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방류를 해서 뭐 우리나라 쪽으로 오기에는 뭐 상당 부분 네. 몇 년이 좀 걸린다고 하잖아요. 뭐 3, 4년, 4, 5년. 그러면은 지금 근데 벌써부터 뭐 수산시장에 있는 사람도 없고 네. 뭐 생선을 찾는 사람들도 급감하고 있고 뭐 최근에 이제 전복 가격이 굉장히 싸진 것도 그런 건 원리인데 미리 그러니까 업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전복 양식 업자들이 미리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하량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이제 그런 거고 전복 가격이 싸진 것도 이제 그런 원리인데 육계 쪽은 장기적으로는 그럼 앞으로 찾는 사람도 더 많아질 거고 더 많이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장기적으로 좀 보면은 육계 쪽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분위기가 잡혀가네요. 지금 예전에 애국주라고 해서요. 노재팬 운동할 때 움직였던 종목이 또 반응이 나옵니다. 모나미가 7% 오르고요. 어제도 한 7% 정도 올랐습니다. 신성통상, 탑10, 이 유니클로의 대체제로 또 크게 관심을 받았던 이 종목도 어제 3%, 오늘 7%대 상승. 이런 흐름도 일시적이다라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일단은 이 모남이나 이런 쪽에서 뭐 우리 애국을 좀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역시 뭐 일시적이지 않겠냐. 뭐 그냥 네. 뭐 저는 뭐 이렇게 뭐 볼펜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그렇게 뭐 얼마만큼 뭐 이득이 많겠냐 뭐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많은 사회 현상은 이렇게 주식시장에 녹아납니다. 그 단면으로 우리가 좀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최훈재 전문가의 시각으로는 크게 메리트는 없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좀 나눠서 볼게요. 지금 진단키트 쪽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강한 종목군들이 몇몇 눈에 띄고 있습니다. SD 바이오센서. 현재 이 종목은 장 초반에 한 5% 정도 오르다가 현재는 상승분이 좀 반납되고 있습니다. 휴마시스 보겠습니다. 휴마시스 한 2%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 전에 국내에서는 등급 하향 조정이 있었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는 피롤라,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고 날씨 또 추워지고 있고요. 코로나 관련주도 움직임이 슬쩍슬쩍 회자는 계속해서 되는데 그렇다고 방향이 아직 잡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진단키트 쪽도 일시적인 게 아닌가. 일시적이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등급을 낮췄고 지금 다른 뭐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결국에는 얘기하는 게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주의하자. 지금 이런 걸로 보고 있어요.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잠복 후에 움직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조금 대응하기는 좀 그렇다. 네. 너무 우려하지 말자. 뭐 코로나 이거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코로나 외에도 제약바이오 쪽의 움직임이 현재 꽤 괜찮습니다. 큐리언트가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요. 개별 재료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학회에서 항암 신약 2종에 대해서 임상 현황을 발표를 했다라는 내용의 큐리언트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 의료 데이터 기반의 AI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이렇게 되면 의료 AI 쪽 디지털 AI 의료
이쪽으로 가나요? 지금 랩지노믹스도 18% 정도의 급등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사이즈 큰 종목으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현재 한 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이 다소 좀 흔들리는 가운데 제약바이오는 비교적 선전하는 종목군들 많고요. 그리고 업종지수도 현재 플러스권 돌려놓고 있습니다. JW 중해제약도 4% 오름세, 유한양행도 2%, 한미약품 2% 정도 오르면서 시장 대비로는 제약바이오 괜찮습니다. 오늘도 추천주가 알테오젠이었잖아요.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 좀 어떻다고 느끼시나요? 역시 전체적으로 온기가 퍼지기보다는 비만 치료제는 저는 항상 이거 얘기하는데 네.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몇몇 이제 신약 관련 개발주 일부러 좀 압축해서 보자. 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역시 제일 좋게 보는 거는 실적 잘 나오는 JW 중해제약, 유한양행, 그다음에 비만 관련주, 한미약품, 펩트론,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약 관련 개발에서 앱클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도 소개해드렸던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좀 압축해서 보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약바이오 의견 들어봤고, 또 원격 진료 쪽 가보겠습니다. 이쪽은 일정이 있네요. 원격 진료 관련해서 오늘 이 한국원격의료학회에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공청회 오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관련주들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성정보가 8% 정도의 오름세고요. 비트컴퓨터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7% 정도의 상승권, 인피니트 헬스케어 4%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이 원격 의료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장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질문 드렸을 때 원격 의료는 아직 좀 갈 길이 멉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착착 진행은 좀 되고 있는데 주가 침몰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일단은 진행은 되고 있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역시 그리고 주가도 네. 지금 어쩌다가 일단 한 번씩 이게 예전에 새로운 재료가 아니고 네. 어쩌다가 한 번씩 예전에 거 다시 한번 나오는 그런 수준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주가가 한번 움직일만 할 때쯤 되면은 나온다. 네. 여전히 그냥 순환매 차원에서 접근하자. 이 시장의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지금 유동성도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반도체 2차 전지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시선이 쏠려 있고, 아니면은 엔터, 조선, 네. 과거 현대 건설기계, 최근에는 약간의 제약바이오 이런 쪽만 좀 압축해서 좀 보는 게 좋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 쪽으로 확대해서 요즘에는 의료 AI, 영상 진단 쪽, 이쪽 같이 묶어서 볼게요. 어제까지도 급등세를 보여줬던 DR텍 오늘장도 추가 상승하면서 2.5% 정도의 상승세 보여줍니다. 그리고 뷰노도 보겠습니다. 뷰노도 탄력 좋습니다. 7% 정도나 강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좀 전에 랩지노믹스도 원래는 진단키트 쪽 이쪽으로 많이 좀 분류가 됐었는데, 이쪽 의료 데이터 기반의 AI 알고리즘, 의료 AI 쪽 들어가면은 또 핫해집니다. 랩지노믹스 오늘 52주 신고가 쓰고 있고요. 주가는 24% 정도까지 급등하면서 추세적으로 지금 2달째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도 시세를 한번 내기 시작하면 또 쭉쭉 뽑아서 잘 내던데요. 그럼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좀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가지고 계신 분이야 조금 더 지금 홀딩 해보자라고 네. 말씀드리겠고, 오늘 지금 22% 넘는 게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현재 가진 사람들의 영역이다라고는 좀 보고는 있습니다. 아직 차트를 보면은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더 홀딩하시고,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은 조금 하락하면은 지지선 부근에서 매수 고려해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로봇 넘어가겠습니다. 뉴로메카가 4%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로봇 시장 진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뉴로메카는 지금 대기업 가운데서 우리 하겠다, 로봇 쪽으로 얘기 안 한 쪽이 포스코 쪽인데, 포스코 쪽의 경영진들이 나와서 차린 회사고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기대가 꽤 있습니다. 전략적 투자라든지 아니면 피인수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은 좀
설왕설래하고 있는 상황인데 뉴로메카 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큐렉소 보겠습니다. 큐렉소 7% 정도 오르면서 직전 고점 부근까지 왔습니다. 에브리봇이 2%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로봇주 가운데서도 예전에 뭐 이슈가 있을 때 많이 올랐던 T로보틱스 이쪽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이 로봇주 내에서의 순환매도 눈길을 끕니다. 현재 SBB테크도 3%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T로보틱스 시세만 좀 볼게요. 이 종목도 4% 정도까지 오르면서 로봇 다 좋네요. 로봇주들 이제 바닥 다주고 직전 고점까지 가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뭐 T로보틱스는 여전히 뭐 강세고, 저는 로봇 관련주들은 그냥 앞으로 향후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많이 이제 접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계속 좋게 보고 있고, 관련 법안들도 계속 이제 속속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뭐 뉴로메카, XBB테크 조금 많이 빠진 것들 위주로 좀 상승도 좀 나오고 있고요. 퓨렉소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의학용 로봇 그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 대신에 요즘에 뭐 암 수술도 그렇고 의학 로봇이 많이 이제 쓰임새가 많아가지고 실적도 나쁘지가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영업이익률이 뭐 10% 정도는 아닌데 뭐 한 7, 8% 정도는 나오고 있고, 퓨렉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네요. 엔터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 엔터가 강한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4%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하이브는 2%고 SM이 4%입니다. SM 상당히 강한 탄력이고,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YG까지 현재 이 빅4가 나란히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시장 대비로는 확연히 좀 좋은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쪽 무슨 뉴스 있나요? 오늘 엔터가 동시다발적으로 좋은데요? 뭐 아까 보니까 뭐 하이브 네. 솔로 앨범 BTS 솔로 네. 앨범 멤버들의 솔로 앨범이 빌보드에서 뭐 그 얘기는 좀 있는 것 같던데 많이 빠져서 오늘 좀 일단 순환매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렇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뭐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JYP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컨센서스가 너무 높게 잡아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영향이 그거에 주가 빠진 거에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눈높이가 이제 높아져서 그런 건데 네. 실질적인 실적을 보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엔터주들은 조금 지수 안정화, 시장 안정화 거치면은 다시 상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은 종목분들이 상당히 많고 주요 이평선으로도 JYP가 한 120일선까지 밀려 있는데 이쯤에서 바닥을 잡을까요? 아니면 하방으로 더 열려 있다고 보세요? 지금 121선 이탈한 엔터주들도 꽤 있거든요. 많죠. 예, 뭐 저는 일단 JYP, SM, 하이브 요 정도만 보는데 네. 저는 시장에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전체적으로 지수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조금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적극적으로 뭐 매수한다기보다는 일단은 분할 매수는 가능한 구간이 아니겠느냐. 조금 더 빠지면 조금 더 사자.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방산 섹터 한번 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좋고요. 방산도 시장 대비 괜찮은데 보면 엔터 섹터도 그렇고 한창 잘 나가다가 한 달 혹은 한 달 반 정도 조정받은 종목이 오늘 장에 괜찮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 가장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로템도 한 2% 정도의 상승권, 한국항공우주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빨간불을 켜면서 시장 대비로는 방산 섹터 양호한 흐름인데요.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이제는 좀 바닥이 나올 것인가. 방산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방산 섹터 많이 오늘 보니까 네. 엔터 뭐 과거에 이제 좀 잘 나갔던 방산 조선은 좀 못 봤으니까 한번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조금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방산 섹터 괜찮게 보고 있어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LIG 넥스원 최근에 이제 LIG 넥스원 보면은 바닥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뭐 한 번씩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낙폭과 대조로 일단 순환매가 돌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는 듯한 움직임 그런 것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좋게 보고 있어요. 방산 섹터 이제 어느 정도 가격도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네. 긍정적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게임 섹터 하나만 보겠습니다. 게임주도 전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게임스컴이라는 상당히 큰 박람회가 있었는데 오히려 재료 노출로 해석이 되면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자그마치 9%에 육박하는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만 원권 재차 이탈을 했고요. 신작 영상을 이 자리에서 공개를 했는데 기대감이 소멸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크게 밀리고 또 NC소프트도 최근에 뉴스가 있었죠. 어제였습니다. 소송 승소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그제 뭐 이때는 괜찮다가 현재 주가는 한 2% 정도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제였네요. 그제 승소 소식 나와서 오르고 어제는 보합, 오늘은 하락. 이렇게 해서 NC소프트 25만 원 선 부근에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도 대체적으로는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드래곤플라이가 오르길래 이쪽 뭐 신작을 내놨나 이렇게 보니까 원래는 게임주인데 디지털 의료기기 쪽으로 이제 묶입니다. 셀바스 AI와 디지털 의료기기 플랫폼 개발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의 드래곤플라이만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게임주들은 영 살아나지를 않네요. 그러니까 뭐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많이 희석이 된 것 같아요. 뭐지 일단은 게임에 그동안에 한국 게임에 좀 많이 수요가 많았던 게 좀 중국이었는데 그쪽에서도 좀 여의치 않은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신작이 계속 출시는 되고는 있어요. 작년과는 다르게. 그러나 시장의 호응도 그렇게 썩 뭐 열광적이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 같고요.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신작이 있는데도 반응이 안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출시가 되고 있는 작년에는 그냥 없으니까 그냥 해서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주가는 조금 뭐 네. 다시 올라가려면은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분위기가 환경이 좀 제대로 여건이 갖춰져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소 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게임 섹터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